우선 이번 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같이 탑승해도 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여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우선 사람이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하게 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최고의 컴퓨터는 사실 사람이 뇌입니다. 사람의 뇌를 따라갈 수 있는 컴퓨터 장치나 계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요. 우선 인지를 합니다. 뇌를 사용하거나 눈을 사용하겠죠. 우선 첫 번째 입력이 되는 것이 눈이 가장 많겠죠.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것은 가도 된다. 왼쪽으로 가도 된다.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속도를 줄여야 된다. 속도를 빠르게 해도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특히 손으로 핸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발로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예를 든 것이고, 이것은 도로를 먼저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은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 주변에 있는 건물, 가로등, 다른 차량,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뭐 동물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해서 뇌로 판단을 하고 판단하는 결과로 자동차를 사람이 제어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 운전을 대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인지하는 것이 그 각종 센서 정보, 주변에 자동차 주변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지시, 표시등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가 있죠. 이걸 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GPS를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지금 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맵 위에서 내가 가야 될 길과 건물,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통신인데요. 이것은 어떤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서버와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들끼리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뭐 커넥티드 카 이런 것도 언급을 하는데요. 커넥티드 카가 차와 차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안전한 그런 경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주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인지한 내용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여기는 특별히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AI가 여기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I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동 제어, 주변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자동 제어니까요. 모터를 가속을 한다든지 감속을 한다든지, 가감속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회전을 해야 되면 왼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그 장치에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앞에 핸들이 왼쪽으로 돌겠죠. 그러면
얘는 앞바퀴 두 개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요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조향이라고 하는데 조향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몇 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몇 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조향 장치들을 조정해 줘야 되고, 자, 뒷바퀴 예를 들면요. 뒷바퀴는 전진, 후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정지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속도로 앞으로 가야 될지, 또는 후진해야 될지, 정지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감속과 가속이 있는데요. 이제 점점 더 빨리 가는 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액셀레이터를 계속 좀 힘주어서 밟으면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면 속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 이게 없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왼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돼서 지금 막 원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의 위험 때문에 약간 중지되었던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부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요런 스쿨존을 포함해서 속도 제한선이 있으면, 제한 속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 낼 수 있어야 되는지, 주변 양쪽, 그 다음에 앞쪽, 이렇게 물론 뒤쪽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 또는 이렇게 횡단보도를 인식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까지의 거리도 인식해서 차의 속도를 조정하고 제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지금 다뤄볼 자동차는요, 이렇게 된 자동차인데,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실물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라고 생각되는 트랙 밑에 있죠. 이런 트랙을 미리 제작했습니다. 그 트랙에 가야 될 경로를 지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서 학습된 그런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행해서 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완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지라고 했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줘서 구동을 하게 되겠죠. 이것을 한번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먼저 눈과 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오감도 감도 쓰겠지만 다른 감각기관은 운전할 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면 사람의 눈의 위치가 좀 되겠죠. 그런데 이 눈이 보는 것이 근거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도 봐야 됩니다. 자, 근거리의 대표적인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되겠죠. 물론 이 근거리에서 사람 또는 뭐 동물 등등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대상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요, 한눈으로 먼 곳도 같이 봅니다. 먼 곳, 대표적으로 신호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볼 것들이 있겠지만요, 물론 건물, 그 다음에 도로의 형태, 진행 방향 등등 이런 것들을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차선이나 사람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로 거리나 도로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눈이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좌표를 스스로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지되는 거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동차로 치면은 카메라, 눈이죠. 요것도 라이다도 눈인데요. 레이더도 눈입니다. 거리 측정도 사실 다 눈인데요. 우리는 눈 가지고 앞에 있는 대상체를 보는 기능도 하지만요. 거기까지의 저 정도 사람이나 건물 또는 차선까지의 거리도 인식을 우리 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그냥 이미지만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기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도로의 형태나 주행해야 될 방향 환경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느냐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사람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기법과 그 다음에 우리 뇌 판단 하는 방법, 판단 능력을 조금 본딴 그런 인공지능 개념들이 도입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뉴런이죠. 뉴런의 구성 방식, 행동 방식을 좀 연구를 해서 아주 일부지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판단할 때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자동 제어 기법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도 되는구나, 아니면 서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있는 장치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향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회전을 의미하고요. 가속은 앞으로, 이제 가속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가는 것 포함, 점점 빨리 가는 것, 가속도가 붙는 것 포함됩니다. 감속, 속도를 줄이는 거죠. 정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갖춰졌을 때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여기 오픈소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도 연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작은 중소기업체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연구하려면 일단 자동차 자체가 크잖아요. 모든 것을 갖춰야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 부분별로 자율주행이 갖춰야 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부분별로 연구를 하고 그게 통합돼서 하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오픈소스는요, 핵심적인 기술들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자기가 똑같이 해보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개된 자산들이 오픈소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보조하기 위한 HD라고 하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주변에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는데요. 가다가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위험 요소가 발견이 돼서 계기판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좌우로 약간 흔들리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떤 최대한의 환경을 갖춥니다. 그리고 속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저도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보통 차선 이탈 경보에 아이콘이 보면 이런 모드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얘가 뭐 이렇게 색깔이 보통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차선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바퀴가 이렇게 차선에 물리게 되면 경보가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그리 크게 안내하지는 않고요. 가다 보면 뭐 이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삑삑 정도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차선 이탈 경보를 하고요. 후측방 경보, 그리고 뒤쪽이죠. 뒤쪽에 우리가 후진할 때 보면 뒤에 이제 주차할 때 보면 뒤에 벽이 있거나 하면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좀 삑삑 하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다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 정해진 거리죠. 보통 한 20cm, 30cm 정도 되면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동으로 서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 알려서 사람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차선을 계속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요,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의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다, 이렇게 제한 속도다. 그러면 100km에 세팅을 해놓으면 100km로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해제되는 것은 브레이크나 엑셀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트를 밟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보고 이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시속 100km 정도를 100km를 상한선으로 두고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줄이고 가감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정보들이 거의 다 뭐 내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그 차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제가 뭐 일일이 센서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면서 정면으로 굉장히 먼 곳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앞에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 여기는 파크 어시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할 때 주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주차할 때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전진, 앞에 왼쪽, 오른쪽, 후방에 장애물들이 얼마 많은 거리에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될 위치까지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차선 이탈 정보, 양쪽으로 사이드로 보는 센서들이 있고요. 후방으로 보는 센서들이 있고 전방을 보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 내에 자동차 안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자, 좀 멀리 보는 것, 중간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핵심적으로 카메라가 앞부분을 이렇게 살핍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죠. 회색 부분이. 그래서 카메라가 처음에는 전방만 보다가요. 지금 이제 후방도 카메라를 보고 좌우도 카메라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 위에서 내 자동차를 쳐다본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조합해서 360이라고 부르는데 360도 카메라죠. 360도 카메라로 쳐다보는 것처럼 이 이미지, 고정된 위치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을 조합해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해서 내 차량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까지도 지금은 그렇게 뭐 비싼 기능은 아니고요. 새 차를 구입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주변의 차량 차량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제시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전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없던 시기가 0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0단계에서도 사각지대를 경고하는 기능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이 사각지대라는 것은 그 장애물과의 추돌이죠. 그래서 건물, 사람, 뒤에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1단계부터는요,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정속 주행하는 거, 동일한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차선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2단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2개 이상의 기능이 동시에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능들, 차선을 유지하면서 스마트 크루즈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차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거. 그러면 특정 상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가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 조금 고급 기능을 선택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 이런 걸 밟지 않고 그냥 핸들에 손만 딱 올리고 사람이 운전한다라는 느낌을 주게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앞차와의 그 간격을 비교해 가면서 속도를 제어하고 주변에 어떤 특정한 장애물이 있는지도 안내해 줘 가면서 차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들의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 가면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면 4단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 4단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도심 한복판에, 서울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뉴욕 그 복잡한 곳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알아서 끼어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주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좀 환경이 좀 여유로운 곳, 그 외곽 지역 이런 곳에 이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4단계고요. 최종 5단계는 도어투도어, 그러니까 시동을 켜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주차할 때까지 완전하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젊은 뭐 학생들, 젊은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 중년, 5년 정도 들어가는 시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정도 이상의 그런 환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차의 플랫폼을 보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복합된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학의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계, 전기, 전자, 뭐 소재,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 IT,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공학 작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기차로 바뀌면서는요, 플랫폼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지금 앞에는 이제 핸들을 조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게 앞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죠. 이렇게 하기 위한 구조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중간에 배터리가 차지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프레임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올린 다음에 나머지 공간이 있죠. 이 차량에 있는 전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장 앞부분에 있는 거, 계기판을 포함해서부터, 그리고 여기 안에 차 안에 시트나 다양한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를 카페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가 되면 카페 분위기로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카페 분위기를 느끼면서 갈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침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이 부족해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이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면 이제 뭐 대부분 직장인들은 거의 다 잡니다. 물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경로에 안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내가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이 승용차의 경우는 다르죠. 자율주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도어투도어 서비스 5단계 쪽으로 간다면 이런 형태, 뭐 독서실도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동하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총괄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고, 이번 특별히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기계 부품들로 이루어지고 그 기계 부품들로 생산하기 위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요, 거의 이제 전자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로 구동하고 전기 배터리가 있고 안에 거의 다 IT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가는 장치로 바뀝니다. 전자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바뀌면요, 앞에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커넥티드 카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안전한 운전을 하게 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되면 이게 통신장치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동하는 휴대폰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 업체들이 이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좀 주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스마트한, 그러니까 인간의 뇌,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어느 특정 위치부터 다른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 플랫폼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론부터 실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과정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